22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광주 전남에서 주말인 오늘도 체감온도가 37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체감온도는 담양이 36.9도로 가장 높았고 무안과 구례 36.6도, 화순 36.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곳에 따라 5에서 40mm가량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습도가 높아지며 무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5도 분포로 예상되며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진행된 경기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 후보는 93%가 넘는 득표를 기록하며 5%대 득표에 그친 2위 김두관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와 김병주 후보가 각각 1, 2위를 기록했고 광주 전남 지역 경선에서 선전했던 민영배 후보는 7%대의 득표에 그치며 5위였던 누적 득표 순위가 7위로 내려갔습니다. 광주 전남의 혈액 보유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며 헌혈자들이 준 탓인데요. 매년 8월만 되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헌혈의 집, 체열실한 침대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평소 25명을 웃돌던 예약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헌혈의 집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별로 사람이 없어서 금방 들어와서 했어요. 대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헌혈의 집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광주 전남 혈액 보유량은 지난달 평균 8.81분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다가 이달 들어 6.61분으로 급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혈액 보유량 5일분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600명이 헌혈을 했다 하면 400명, 200명 정도 한 30% 가까이가 빠졌다고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방학기간과 휴가가 겹치면서 전체 헌혈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10대와 20대의 헌혈 참여가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 3년간 10대와 20대의 월별 헌혈자 수를 살펴보면 8월에는 7월 대비 평균 16.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혈액원은 추가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이전 수준으로 혈액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언제든지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며 혈액원은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무안국제공항이 점차 기지개를 켜며 내년엔 처음으로 1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다음 달 항저우 정기 노선 취항을 계기로 전남도는 중국 6허 유치에, 무안군은 전세 노선의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쌍끌이 전략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이 막히는 찜통 더위 속 목포 해상 케이블카 정류장에 중국 여행사 대표 일행들의 탑승 행렬이 이어집니다. 다음 달 무안국제공항에 항저우 정기 노선 취항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주요 관광지 PM2에 나선 것입니다. 목포대교를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타도의 멋진 풍광을 폰 카메라에 담고 셀카를 찍느라 더위조차 잊었습니다. PM2 참가자들은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을 아쉬워하며 재방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刚才体验了木浦的海上缆车，我觉得全罗南道是一个非常有魅力、非常迷人的城市。我会推荐中国游客来全罗南道观光旅游。 전라남도는 항저우 정기 노선 개설에 맞춰 글로벌 남도 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등 특히 젊은 유커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맞추면 글로벌 남도 한 바퀴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관광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관광객을 위한 에어텔 상품하고 패키지 상품 두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도 중국과 동남아에 편중된 전 세계 운항 노선을 다변화하는 데 항공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하고 동남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앞으로는 중국하고 동남아 이외의 노선들에 대해서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항저우 전기 노선 개설로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제도약의 전기를 맞은 무안국제공항. 중국 유포를 사로잡을 맞춤형 유치 전략과 전세 노선 다변화로 내년 100만 명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의대생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이 225명을 사직 처리한 전남대병원이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전담의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전남대병원은 비상진료체계 대책 중의 하나로 오는 30일까지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7개 과의 진료 전담의사 3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자 중 레지던트 1년차 이상으로 이번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폐교 이후 19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전남 도립대 장흥 캠퍼스를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기록원 유치 등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국비가 투입된 캠퍼스 건물의 경우 50년이 지나야 철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폐교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전남 도립대 장흥 캠퍼스입니다. 책상과 의자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였고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히 자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때 6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했던 대학이 폐허로 변하면서 장흥군은 캠퍼스 재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 입장은 장흥군이 전남 지역 중심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기관의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전남 기록원 유치, 전남 외국인 근로자 교육센터 건립 등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캠퍼스 부지와 건물은 전라남도 재산이지만 건립 당시 125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건물을 철거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폐기까지 기간인 내용 연수가 50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협의 없이는 2049년까지 건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지침을 장흥 캠퍼스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기관도 교육부랑 기재부랑 두 개 기관이 있다 보니까 하나 입장이 나오기도 사실은 어렵고 전남 도립대 장흥 캠퍼스를 활용해 지역 거점을 만들려 했던 장흥군의 계획이 커다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전남 완도 해상에서 40대 선원이 조업 중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완도군 금당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톤 연안 통발 어선에 40대 선원 A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통발을 던지다 줄에 걸린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육군 군사교육훈련시설인 상무대 관사에서 한밤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상무대 관사 1층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관사에 머물고 있던 장교 5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우나실과 목욕탕 내부 138제곱미터가 타거나 그을르고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산지 쌀값이 폭락한 가운데 쌀과 쌀 가공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무안군 회산병린지 오토캠핑장과 야외 물놀이장을 찾아 관광객들에게 쌀과자와 쌀 도너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쌀과 쌀 국수 등으로 구성된 농협 쌀 캠핑 꾸러미 등을 나눠주며 지역민들이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달 들어 산지 쌀값은 80kg이 17만 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1년 전에 비해 7%나 떨어져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모집이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70만 명의 서포터즈 모집을 목표로 할인 가맹점을 기존 250여 곳에서 1,0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젊은 층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남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식당 등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는 지난 6월 가입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